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분식회계 이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분식회계 문제 그리고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전문가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이게 휴일인데요. 현충일이지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 그 삼바 문제, 재벌 개혁 문제 얘기하자고 그러셔가지고요. 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 부사장급이 3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은 무슨 집사? 집사까지는 아니죠. 이제 재무 담당이죠. 금고지기. 금고지기. 집사 그러면 괜히 또 이렇게 예. 약간 사람이 좀 비굴해 보이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금고지기 재경팀에 있고요. 아주 오래도록 이건희 회장 때부터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깊숙이 내부 문제라든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열쇠를 쥐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속된 거는 사실 증거인멸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됐긴 했습니다만 네. 원래 아시지만 본류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그렇죠. 회계 사기 사건인데 이거를 숨기던 일을 모의한 사람들을 지금 쭉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구속된 그 이 부사장, 재경팀의 이 부사장을 기점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류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아니라 회계 사기 사건과 관련된 걸로 직접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그 예전에 미래전략실이라고 불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사업지원 TF라고 삼성전자 바꿨더라고요. 사업지원 TF. 네, TF 사장 정현호 씨라고. 네, 그분이 핵심이죠. 이분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다. 네. 그러면 이 사람도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불가피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회계 사기 사건이 나쁜 일이고요. 네. 우리 그 자본시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죠. 그러나 그냥 저기 삼성 바이오라고 하는 작지 않다. 그래서 이 한 회사가 저지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하려고 그 전체 그룹 차원에서 회의를 냈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느냐.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으로 이전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총괄 지휘를 누가 했냐. 그 정현호 사장이다. 네.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게요. 예전에는 그 삼성의 어떤 그 조직적인 팀 플레이 그다음에 엄청난 방어막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나 접근 자체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재미있는 건 인신 구속이 되고 나면 24시간 안에 뭔가를 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들. 아니 그래서 그 공장 바닥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검찰도 그걸 알고서 들어갔던 게 아니거든요. 잡아서 구속하고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하니까 하루 만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다 내놓는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저는 이 과정이 이 관련된 많은 분들이 삼성의 내부의 많은 분들이 옳지 못하다. 이건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니고 우리 회사를 위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하다가 구속이 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장님을 위하는 게 곧 조직을 위하는 일이고 곧 국가를 위하는 일이다. 한국 경제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민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막 술술 이렇게 불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 김태한 사장이요. 그쪽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재밌는 건 이분이
나는 무죄다. 네. 어떻게 이런 없었던 일이다라고 전면 부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래 맞다. 나도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황당하더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아, 들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동적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위에 본 조직에서 그 삼성 그 사업지원 TF 그러니까 예전에 미전실 네. 사실상의 그룹 본사 예. 이런 데에서 다 한 거를 자기는 그냥 놀란 가슴으로 지켜만 봤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매우 수동적인 사람이고 사실 적극적인 역할 증거인멸이라는 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 없이 사실상 당신 비켜 이렇게 된 상황으로 법원은 판단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대상으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김태환 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약간 그건 아니고 그때 김태환 사장은 빠지는데 대신 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본조의 두 부사장이 잡혀갔기 때문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전혀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세 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게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증거인멸입니다.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가. 근데 증거인멸을 왜 했느냐? 도대체 어떤 증거이길래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들어있다고 지금 뭐랄까 추정이라든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회계를 뻥튀기했어 혹은 분식했어 이런 것들만 숨겨졌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수사와 관련된 걸 보면 어떤 증거를 인멸했느냐, 어떤 관련 서류를 삭제했느냐를 보면 재용이라고 하는 JY라고 하는 단어, 합병, 그다음에 그 VIP 이런 얘기들, 뭐 오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개입을 한 정황, 그리고 그것이 최고 수뇌부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관련 정황, 정권 차원에서의 이런 협의 내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왜 필요했을까? 단순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창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숨긴 채로 멋있는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거는 원래 문제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거기에서 제일모직 지분이 가장 많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유리한 그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통한 뻥튀기 전체 규모가 19조 혹은 20조짜리로 만들어내기 위한 엄청난 뻥튀기를 했고 그 뻥튀기 때문에 사후 정당화 작업을 위해서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으로 본질적인 이 수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을 숨기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히 분식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폭탄이 떨어진 탄착 지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포탄이 날아왔느냐라고 하는 발사 원점, 그 발사 원점은 바로 경영권 승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이 아주 그 폭넓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다 숨겨야 되는 거고.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양복을 흔드는 손 이런 거네요. 야 근데 이 아까 지금 잠깐만요. 오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였죠? 이거 뭐 괜히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아 그래요? 예.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은 그 회계 분식회계 가장 핵심이 뭐냐면 회계 기준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종속회사를 이제 관계회사로 정리한다. 이게 얘기 복잡하게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신들이 이 지배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오로라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오로라 프로젝트는 바이오 에픽스의 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계획. 지배력을 잃어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삼성 전체 차원의 계획.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오로라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그 부분도 다 삭제를 했다. 이 부분도 그 분식이라든가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다 되는 내용이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재용, JY, 합병, 뭐 오로라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삭제를 했다는 거는 이제 진술을 다 확보를 한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부분 쭉쭉 올라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현호 사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정현호 사장까지 소환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이번 사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직접 받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수사를 받아야 할 만한 네. 여러 가지 정황과 조건과 상황을 확인했다면 확인한다면 뭐 저는 무조건 소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는 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의 건은 뇌물을 주고받은 건으로 지금 대법원에 남아 있는 거요.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근데 이 건은 그 회계사기 사건에 대해서 지시, 보고, 공모 한 정황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근데 지금 모든 방향은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 재판을 받았던 그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라고 하는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건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작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회계사기 사건 전체를 수사하다 보니까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그 그룹 차원의 디펜스 전략이 뭐겠어요? 이번에도 이 부회장님은 전혀 모른 채로 우리가 알아서 한 거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니 부회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회사의 중대한 사항 무려 7명이 구속되고 부회장급 3명이나 잡혀간 부사장급 3명이 잡혀간 이런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그분은 원래 그런 걸 모르시는 분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안 받으세요. 무능한 분이에요. 그게 지난번 그 변호인단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요. 빠져나가는 전략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검찰이 이미 한번 그런 저는 몰라요. 아몰라 이런 그 작전을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많고. 요거는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유튜브 라이브 KBS 일라디오에서도 하고요. 박용진 TV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KBS에서 저희 방송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박용진 TV에서 나중에 녹화를 뜬 것도 새로 이제 업로드를 하겠죠. 그렇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근데 그 이혜정 부회장의 그 뇌물수수 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리 중이잖아요. 그 선고를 이번 수사가 끝날 때까지 좀 늦춰달라 이렇게 박용진 의원께서 몇 차례 주장을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어떤 신호가 왔나요 혹시? 대법원은 사실은 무슨 별도의 심리나 이런 걸 따로 진행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이 사건과 최순실 사건이 같은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뇌물을 주고받았고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인 서로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아니야 돈을 뺏겼을 뿐이고 뇌물은 줬으나 아무런 청탁도 없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는 파기환송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6월 달 안에 내려질 거라고 하는 내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관련된 되게 중요한 밀접한 사건이 지금 엄청난 증거 인멸 사건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진실이 지금 규명되고 있는데 그 진실 규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재판을 해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행여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로 판명했던 그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대로 그냥 인용해버리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엄청나게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연관성이 높으니 당연히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다. 제 이 말씀은 아주 상식적이죠.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관련된 밀접한 사건이 수사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그거를 모르쇠 하고 재판에 결론을 내리는 건 그게 더 무리한 판단이다. 있는데 또 보도를 들어보니까요. 6월 달에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다시 됐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특검 있죠. 박영수 특검에서도 2차례 정도인가를 의견서를 냈답니다. 저하고 똑같은 의견서를. 그러니까 제가
낸 그것이 뭐 사법부에 대한 무슨 개입이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상식적인 일인 거죠.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분식회계 관련된 거는 사실 뭐 법원에서 지금 검찰 수사 이전에도 확정이 된 거잖아요.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는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예. 그 금감원에서 금감원이 이른바 그 금융권에서는요. 금감원이 네. 검찰 역할을 하죠. 예.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예. 재판부 역할을 하죠. 거기서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그러니까요. 이거 사기회계네 하고 예. 확인을 해서 고발을 한 거고요. 아직 법적으로는 지금 이걸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증선위를 넘어서서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다면,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제일모직의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그럼 무효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판례랑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합병 과정이나 분할 과정에서의 일부 법적 절차나 오류나 네. 이런 등등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주총을 통한 그 합병 비율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거의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다만 이 일을 둘러싸고 손해를 본 측들이 있죠. 그렇죠. 일단 제일모직에는 엄청난 이득을 줬지만 삼성물산 주주들로서는 황당한 비율이었거든요. 이미 소송을 냈죠. 그렇죠. 주주들이. 예. 이 재판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원점으로 돌리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네. 어쨌든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책임자 처벌 뭐 네.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다. 예,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시는 이런 못된 짓들 못하게 하는 네. 이른바 일벌백계 예. 가 분명히 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총수 일가의 부당한 기업 지배를 위해서 기업이 동원되고 시장이 희생되고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경제 전체적으로 부담을 갖는 이런 행위들, 분식회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는 우리 경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저는 또 튼튼해지고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컨대 이제 삼성 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얘기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불만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와 삼성 갖고 너무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뭐 대규모 투자한다, 뭐 일자리 늘리겠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수사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용진 삼성 망하라고 저러는 거냐? 예, 그런 질문이죠. 기업 목재는 사람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2016년 네. 전체 전자 매출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2016년 GDP의 14.6%를 차지하는 엄청난 회사고요. 그렇죠. 직간접적인 그 고용 인원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배출해낸 훌륭한 인재들이 대부분 여기로 많이 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요. 왜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말똥 치워주는 회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왜 공장 바닥이나 뜯어내는 일이나 이 훌륭한 인재들이 해야 됩니까? 저는 이 훌륭한 시스템과 훌륭한 인재와 대한민국의 이 훌륭한 기업이요. 애플하고 겨루고 구글하고 겨루어서 세계 제1등 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 사람 그리고 총수 일가의 부당한 기업 지배를 위해서 이들이 왜 종속하고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훌륭한 분들요. 집에 가족들을 볼 때 되게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족들도 되게 마음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훌륭한 기업들이 이런 부당한 일에 동원되지 않도록 훌륭한 인재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통해서 반드시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업 좋아하고 특별히 제가 마무리 멘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